자, 얘는 실기하고도 관련성이 있긴 있어요. 있으니까 좀 챙기시고 해볼게요. 여기선 주로 여러분들 색깔 있는 게 실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미 했었지만 미실현된 이익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말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알죠? 그래서 여기 원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시가로 평가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원가 그대로 둬라 그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원가법이라고 좀 웃기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원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예외를 외워야죠. 자, 첫 번째. 자, 평가증이라는 건 평가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가감은 평가손실. 알죠? 평가증감은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알죠? 그 다음에 감액손실은 혹시 여러분 손상이라고 좀 들어보죠? 손상? 뭔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평가 손실은 자연의 좀 그렇게 제가 뭐 자연을 따지는 건 아니죠. 자연의 섭리에 따르면 우리가 시가가 내리락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근데 만약에 거기가 건물 10억짜리가 8억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려갈 수도 있지 시가가. 근데 건물 10억짜리가 왜 8억이 됐냐? 화재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평가 손실하고 감액 손실은 우리 회계에서 손상? 손상하고 평가 손실이 비슷한데 그냥 평가 손실이 단순한 시가 떨어진 거고. 알죠? 그리고 손상은 어떤 사유에 따라서 시가가 떨어질 만한 뭔가 큰 사유가 발생해서 시가 폭삭 주저앉는 거 손상됐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요런 애들을 세법에서 인정을 하는 예외입니다. 원칙은 인정 안 하지만 예외라는 거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세법도. 해보면 자 일단 평가 이익을 인정하는 건 이미 저번에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 같은 고정자산 평가 이익 잡는 거. 기억나세요? 법률관의 마찰 피하기 위해서 인정한다고. 자,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뭐만 인정하냐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인정해요. 우리 그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가법만 인정하죠. 평가. 눈동자 많이 흔들리시는데? 그렇죠. 인정하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우리가 시가하고 취득원가 둘 중에 낮은 걸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가법으로 신고를 할 때 인정.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이 이제 실기에 나와요. 재고자산 우리가 이제 조정명세서라고. 자, 그 다음에 평가 이익하고 손실은요. 이거 외워주셔야 되겠죠. 우리 이제 요 외환회계 외화와 관련된 실기는 은근 나와요. 시험에. 알죠? 뭐냐면 우리가 요게 결론적으로 뜻이 뭐냐면 우리가 회계 2급서부터 우리가 외화 자산이나 부채는 기말의 환율로 평가해서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 잡죠. 야?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화폐성만 인정해요. 알죠? 비화폐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선급금하고 선수금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는 뭐냐면 그 자산이나 부채로 돈이 100% 들어오냐 나가냐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급금 자체는 그 선급금 자체로 나중에 돈이 들어와요? 아니면 물건이 들어와요? 계약금 주면 뭐가 들어와요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가 들어오지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 다음에 선수금도 내가 계약금을 받았어. 그럼 선수금 자체는 나중에 물건을 줘야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우리 시험에 선급금하고 선수금은요.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우리가 시가법은 뭐냐면 기말에 환율로 할게요 라고 신고를 하면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요 암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무 2급까지는 그냥 기말에 환율 이렇게 던져주죠.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시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가는 뭐냐면 공정해야죠. 그럼 공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 여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가서 달러 바꿔야죠. 맞죠? 만약 미국 가신다라고 하면 달러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은행에서 달러를 팔겠죠. 그럼 은행에선 달러를 환율보다 비싸게 팔려고 할까요? 싸게 팔려고 할까요?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그쵸? 그다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셨어. 달러가 남았네? 그럼 다시 원화로 환전해야죠. 맞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은행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를. 그럼 당연히 달러를 싸게 사려고 하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라는 건요, 뭐만 인정하냐면 우리가 뭐 달러당 환율 또는 우리가 이렇게 막 여러분 은행 같은 데 보시면 창구에 달러당 우리나라 돈 얼마, 엔화당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보셨어요? 전광판 같은데? 전광판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알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준 환율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건 주로 달러죠. 그러니까 달러당 그 나라 돈을 기준 환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달러당 우리나라 돈 이렇게. 아시죠? 그다음에 재정 환율은 달러 아닌 좀 나머지 있죠. 잘 쓰이는 통화. 유로, 뭐 위안, 그다음에 뭐 엔화 같은 거. 걔네들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달러보다는 많이 안 쓰이지만. 그래서 달러가 아닌 나머지 많이 쓰는 환율, 많이 쓰는 통화 있죠. 그 통화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꾼 거. 뭐 엔화당 얼마, 위안당 얼마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것들 우리가 재정 환율, 기준 환율이라 부르고 얘네들을 뭐라고 매매 기준율이라 불러요. 매매를 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이다라고 해가지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재정 환율, 기준 환율 얘네들 빼고는 다른 환율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나중에 내일 시험에서는 회사가 막 이상한 환율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머지 환율은 제가 X라는 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워주셔야 돼요. 진짜 이상하게 낸다니까요, 시험에서 막. 회사가 뭐 대고객 모시기로 했더니 내요. 환율을 막 이름 준 거 줘가면서. 아시죠? 내일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대요. 네, 잡아주시고. 자, 마지막 감액 손실 빨리 할게요. 우리가 얘는 어떤 사유 때문에 시가 폭삭 주저앉은 거. 그래서 재고 자산이 파손되거나 부패했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 우리가 폭삭 주저앉은 거죠, 시가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은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 누가 봐도 여러 많이 망가진 거죠. 폭삭 주저앉은 거죠. 사유 때문에. 이런 거 무시하시고 뭐 중요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알죠?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만 좀 외워주세요. 뭐냐면 요것만. 자, 우리가 결산 조정 사항이 뭐였었냐면 회사가 장부의 비용을 적으면 그때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였죠. 맞죠? 왜냐하면 추정되는 거니까 회사가 장부에 적어야 그때 인정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건 회사가 비용을 언제 먹을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장부에 적어서. 저 이때 먹고 싶어요라고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감액 손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만 인정을 한다. 요거 말 문제를 한번 출제해가지고. 알죠? 정 힘드시면 그냥 우리 실기 대비하려면 요 위에 있는 평가 증감 쪽만 외워주시고. 아시죠? 특히 선급금, 선수금은 화폐성 자산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에서도 평가 안 해요. 회계에서 시험에 이제 내거든요. 시험에서 뭐 외상매출금, 선급금, 선수금 이렇게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선급금하고 선수금을 우리가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 잡으면 안 돼요. 회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회계에서도 우리가 화폐성만 우리가 외화 환산 이익하고 손실 잡습니다. 시험에 만약에 회계에서 선급금, 선수금 만약에 기말 평가에서 낸다면 그거 회계처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가로, 반가로 3번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숙제 내고 마칠게요.